윤석열이 7월 25일이면은 취임 1년이 됩니다. 취임 1년. 우리 윤 대통령 벌써 1년 되셨나요? 시간이 점점 가고 있네요. 근데 이게 7월 25일이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24일은 1년 꽉 채우는 날이잖아. 그러면 그날은 한동훈이 관련 있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아마 주말 주초해서 검찰 인사도 날 거예요. 그러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참으로 기대되는 7말 8초. 7월 말에서 8월 초로 가는 사이에 뭔가 대단한, 최근에 지금 윤석열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숨 죽이고 있는 건지. 오죽 조선일보가 쓸 게 없으면 살 빠졌다는 기사까지 쓰고 근데 있어요. 윤석열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윤석열을 대변하고 있는 자칭 진보들은 엄청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오늘 정경심 재판까지 같이 얽어가지고 그렇게 떠들다가 니들 죽는다 진짜. 난 진짜 말도 섞기 싫은 그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한 희한한 논리를 갖다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녹취록에서 일개 장관 따위가 알 권리에 포샵질이나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의 주장은 국민이 당연히 주인인데 일개 장관이란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거 갖고 오히려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장관 저 쫓아내야 된다. 이따위로 얘기하는 게 진보라고 하는 자칭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야. 이 무식한 논리를. 자,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일개 국민이야? 그자는 검사장이야. 검사장이 기자들을 놓고 법조팀 기자들을 놓고 일개 장관이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국민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고? 검사장인데? 지금은 그건 국민이 아니야. 국민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공무원으로 바로 밑에 있는 직원이라니까. 막내가 술 먹고 보통 자기 위에 상사나 사장을 깨는 경우들은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웃으며 봐주죠. 맨정신에 한참 급수도 안 되는 기자 데리고 앉아가지고 그 장관 따위는 왔다 가는 사람은 어공이고 자기 같은 사람은 뭐 엄청 훌륭한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일단 구조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건지, 왜 이렇게 드러난 모습을 봐야 되는지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아니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게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검사장이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일반 국민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 마음에 안 들 때 일개 장관이 말이야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지 왜 지금 윤석열한테 감찰을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방송에 나와서 이 평론가라는 이름을 달고 그런 얘기를 하면 부적절한 거야. 그렇지. 그런데 심지어 검사장이라는 인간이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국민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제정신이냐? 아니 근데 그 위쪽을 보면 맞아요. 위쪽에 윤석열 같은 경우 바로 직속 상관의 지휘가 15년 만에 나왔던 온갖 언론에서 떠드는데, 생각해보고 이렇게 별도 기구를 세우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밑에 있는 휘하들이 뻔한 거죠 뭐. 지금 그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는 사실상 스톱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지율은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대선 주자 3위를 굳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14%. 그러면 이분은 검찰에 계실 것이 아니라 정치권으로 가시는 게 맞잖아요. 왜? 적성에도 안 맞는 검찰총장 하면서. 아니 그래야 자기 아내와 장모를 커버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빵에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알지. 최대한 늦춰야 이거를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그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되고 그러면 수사가 연기될 거 아니야. 그건 알겠는데 사람이 배포라는 게 없어. 그런 리스크 감수하는 거야. 조국 장관 봐봐. 온 가족이 다 털렸잖아. 그래도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도 한번 고비를 제대로 겪으면서 뭐 지들 말하는 것처럼 탄압이든 뭐든 받으면서 그걸 꿋꿋이 일어서면서 언론으로부터 한 100만 건 정도에 되는 뭐 쓰레기 같은 기사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크는 거지. 하도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엉덩이에 전기나 생기는 거예요. 검찰총장 1년 해가지고 대권주자 되는 나라는 내 태어나서 윤석열 처음 봅니다. 정말 앞으로도 없을 일이긴 한데 망신스럽다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한동훈을 감싸는 거 자기가 목이 걸려있기 때문인 거고요. 예. 이 녹취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들 많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윤석열이 모를 수 없는 구조였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 부분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몸을 사리는 걸 하고 있는 건데
두고 보지 않아도 7말 8초 지나고 나게 되면 그때부터 또 급속도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에 2차 인사 생기고 나머지 검사들까지 옮겨 다니다 보면 이미 한동훈은 조사를 20일이나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장급은 맞지만 법원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제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반드시 구속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이 열동동 라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열동동. 예. 아, 좋다. 윤석열, 그다음에 한동훈, 이동재 이 열동동 라인이잖아요. 이 열동동 라인 같은 데들이 실질적으로 내란을 갖다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법으로서 단죄되지 않으면 이게 나랍니까 진짜? 근데 정말 국가 재밌는 시스템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지. 두 가지가 추미애 장관이 부동산 관련돼서 이러저런 정책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을 때 모든 조중동이 갑자기 서울시장하고 싶나 보다라고 프레임으로 몰고 갔었다가 그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돼서 차명거래하고 여러 가지 법적 위반했던 것들에 대해서 수사 강력하게 해라. 그러고 나오면서 전 추미애 장관의 여유를 본 게 보통 기분 나빠하고 안색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씩 웃으면서 그 정말 탄핵받았다라는 걸 써서 올린 것까진 그러려니 했어요. 이 양반이 패러디도 하는 거죠. 일개 장관이라고 할 때 자괴감을 느꼈다.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박근혜가 썼던 그 네. 자괴감이라는 것은 야, 저 여유의 끝은 누군가 추다르크 정도가 아니라 아니, 이젠 진짜 유머까지 있는 추다르크가 돼가고 근데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진보라고 하는 인간들이 씹는 거야. 누구야? 누가? 누구? 한 명만 말해봐요. 궁금해 뒤지겠네. 정률이 누구? 회계사? 어. 김경률이 무슨 그거 쥐보예요. 보수지. 아이고 그 양반은 사자가 돼가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게 진보도 그러면서 자기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이고 싶으니까 우리 저기 누구야 그 저기 발전소에서 죽었던 그 친구 그 친구 또 뭐 관련된 법을 갖다 제정하라고 1인 시위는 하셔. 아 헷갈려 죽겠어. 아니 관종으로서의 삶에 충실한 거라고 보니까 저는 괜찮은데 그 본인이 진보다 보수다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김경률 회계사님. 평가는 외부에서 내리는 거예요. 혼자서 자기가 진보라고 착각하는 건 자유인데 강요는 하지 마세요. 아니 그또 그렇고 뭐 저기 김수민 평론가라고 참 괜찮은 친구였는데 지금 완전히 휙 돌았더라고. 용민이랑 같이 하던 그래요? 김수민 왜? 한번 보세요. 가서 그 트윗이나 이런 거 보면 아유. 야 오늘은 잔치하는 날이래. 그래서 뭔가 했더니 박원순 휴대폰도 열리고 잔치를 야 어떻게 참혹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정경심 재판에서 뭐 검찰 뭐 또 나오고 박원순 휴대폰도 날리고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야. 그 정말 패를 못 읽어서 그런 건지 진영을 그쪽 써서 그렇게 왜곡하는 건지 알 수 없는데 정경심 교수 재판하면 보면 볼수록 검찰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는 재판이거든요. 모든 공소장에 구멍이 나고 지금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뒤엎는 사람들이 변호 측 증인이 아니에요. 입증의 의무가 검사 측, 검찰 측에 있기 때문에 검찰 측 증인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아 예전에 그게 아니었고요. 그때 이렇게 했지만 그건 제가 한 말 아니고요. 그게 연속으로 지금 너댓 번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인데 그쯤 되는 거 알고 평론을 뭘 해야 될 텐데 왜들 그렇게 현장의 소식을 듣지도 않고 그저 편만 들어서 해나가겠다.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깊이가 없나 모르겠어요. 그 여기 있어. 나는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요. 일관성을 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진중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공평한 사람이야. 이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내 소신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포지션을 세웠어. 근데 언론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조국 장관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게 어떤 마치 유행처럼 번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조국을 비판할 수 있으면 굉장히 양심적인 이 평론가라는 그 스탠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번 잡히고 나니까 나는요, 한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옆길로 새버리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새질 않지. 왜냐면 이게 나는 모태 그 광주에 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쪽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 쪽 사람들을 위해서 일관되게 가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고 만약에 내가 변절을 한다면 나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정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가 진보였다거나 하는 지식인이었다가 하는 것들이 일종의 과시용 또는 장신용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살아온 궤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도고 있으면 깝깝한 거야. 진짜 일부 진보 제가 알죠. 조국 장관 막 비판하기 시작했던 일부 진보는 누구라고 말을 못해 그 사람은. 근데 보면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원래 대단한 진보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류에 따라서 평론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떤 그 일관된 결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론가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누가 알지 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소위 말하면 진보 연하는 거예요. 지금도 놓고 앉아서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정부의 실패가 어떻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론할 때 어떤 판을 볼 때 갖고 있는 기존 패에서 두 개를 놓고 잘잘못을 따져서 아주 작은 디테일한 거라도 지적하는 쪽, 이를테면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놓고 앉아서 추미애 같은 장관 처음 봤다 얘기하고 있는 거 되게 잘난 것처럼 떨고 있지만 가만 보게 되면 저는 살면서 이렇게 통합당처럼 이런 문제로 명확하지 않은 이슈로 추미애 장관에게 탄핵내는 정당도 처음 봅니다. 그리고 그게 통과 안 될 줄 알면서 무슨 뻐쩍거리면서 장난질 치는 것도 아니고 국회를 문을 안 열고 그렇게 떨다가 달랑 의견 내놓고 있었던 게 그거. 그리고 표가 어디서 많이 나왔네 안 나왔네 주호영이 오늘 떠드는 거 보면서 정말 예전엔 민주당에서 6명 오면 우리 쪽에 던졌지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고 있네. 예전엔 비슷비슷했어요. 5대 5였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꽤 괜찮고 어쩌면 쟤들이 우리 타이틀을 가져갈지도 모르겠다 했었는데 지금은 7대 3 정도로 찌그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나마 그거 한다고 보고 있는 거 정확하게 평론을 하면서 해가고 있는 게 어느 편 드는 게 아닙니다. 저게 너무 큰 실수가 있었을 때 지적하고 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흐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왜곡돼서 특히나 이런 쪽에 대해서만큼은 윤석열이나 이런 쪽에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들 얘기는 듣지 마세요. 예. 근데 그 윤석열의 1년을 한번 굳이 평가해 보자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무부 장관 이후에 검찰총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믿고 어떤 의미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쌍끌이로 검찰 개혁을 해달라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때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했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박상기 후보자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봤을 때 진짜로 법무부 장관을 절로 보는 바치사장 느낌이었을 거예요. 계속 그런 포지션이었죠. 그러다가 조국 장관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보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모펀드에 엄청난 비리가 있다라고 듣고 청와대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 조국 장관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쌩까이면서 나 삐뚤어질 테다. 조국이 나쁜 놈인 걸 보여주겠어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사실은 검찰에 의해서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안경환, 박상기, 조국 장관까지 윤석열 임기 내에 그 사람들이 바뀌었던 측면이 있었던 거라고 보고 물론 문물이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검찰총장들이 이제 뭐랄까 아직까지는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이기는 그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그게 추미애 장관이 이제 완전 역전시켜놓고 있는 그 스탠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졸로 봤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측이면 라인이 딱 형성되는 거예요.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래서 똥개들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검찰총장이 똥개 우두머리 법무부 장관은 똥개한테 밥 던져주는 놈. 그러니까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밥이 시원찮아. 그리고 저 밥 던져주는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저 뒤에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대통령을 물어뜯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겠지. 애들이 원래 그렇죠. 그런 방법을 썼던데 지금은 밥을 던져주는 사람이 밥을 안 주는 거야. 밥을 안 줬잖아요, 실제로. 밥이라는 게 뭐겠어요? 권력과 돈이잖아요. 그걸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주니까 얘는 멘붕이 오는 거야. 야, 나한테 밥을 안 주는 게 주인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뜯다.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미친 개들이지, 그러니까. 그게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아니에요. 권력을 주면 안 된다고. 당연하지. 그 윤석열은요 가장 센 수사를 했지만 그 수사로 인해서 검찰의 힘을 빼게 만든 가장 공로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정치적으로 지향점이 있어서 뛰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검찰총장이 1년이 됐으면 기억나시는 수사 같은 거 있습니까? 검찰이 뭔가를 잊고 있거나 놓치고 있었던 걸 잡아서 본인이 그렇게 화이트칼라 범죄 사모펀드 같은 거 잘 잡는다며 그거 뭐 하나 꺼내서
해놓은 게 없어요. 이 양반이 한 거는 자기 고백이지. 내가 어떻게든 우리 장모하고 처사건을 막았어. 그것만 국민들이 알게 했어요. 검찰은 원래 자르는 또 칼입니다. 있죠. 무조건 권력의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만 공격하잖아. 이번에 또 그리고- 이상호도 집어넣었잖아. 예, 그리고 미키루크. 예, 미키루크 이상호. 그리고 나경원 쪽은 수사를 안 하는 걸로 아직도 안 하고 의지를 있어요. 보여준 야, 거 있는 거. 무슨- 그러니까 저는 기억하는 게 누가 무슨 업적을 뭔가를 하렸던 거에서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안 한 걸로 점수 따는 거는 보다 처음 봤어요. 꼭 굳이 기억을 하라고 그러면 지긋지긋 했던 조국 장관 수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법원에서 대판 깨지고 있고 미시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일부 뭐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그 정도 수사 건수가 아니었던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일단 그럼요. 과정도 좋지 않았던 게 청문회 날 맞춰서 직접 그러니까. 소환 한 번 안 하고 구속을 이렇게 시키는 정말 이해도 안 가고 역대 기록에 남을 만한 무리수예요. 그런 무리수를 썼는데 지금까지 재판에 와서 20차 넘게 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나경원만 그래? 지금 패스트 트랙 수사는 어떻게 됐어? 곽상도 날라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정의연 수사는요. 날짜를 계속 늘리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2010년까지만 해야 된다는 수사가 있다면 5년 더 늘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파는 거죠. 이걸 이제 인디안 기우제 수사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이제 7말 8초를 보는 이유가 계엄령 문건도 덮였네 진짜. 그러네. 계엄령 문건 그러니까 7말 8초를 보는 이유가 한동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는 분문합디다만 한동훈이 구속되거나 또는 인사권에 있어가지고 진짜 수적도 다 잘라버리거나 하다못해 그중에 상징적으로 뭐 이문정 검사가 대검으로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누가 봐도 윤석열 물매기는 인사가 또 한 번 더 진행돼. 그때도 버틸까요? 버티겠지. 그 양반은 자기가 버틴다니까? 버티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고 전에는 그게 뭔가 조직을 정말 사랑해서라고 봤다면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 눈치로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돈 벌겠어요. 일하는 건 어디 가서 따오겠어요. 그나마 지금 검찰에 있기 때문에 총장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하는 거지 정말 눈치도 없고 행동도 둔하고 거기다 그 들이대는 것 같은 거 할 때 그럼 독립수사기구를 만들어서 누구 하나 갖다 껴면 그런 걸 얘기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보스 같다면 우르르 데리고 가서 밥 먹을 때 통로에서 사진이나 찍히지 야 정말 조잡하다는 그러니까 생각도 예전에 잠깐 검찰 그만두고 태평양 법무법원에 갔던 적이 있어. 그러다 다시 검찰로 들어왔잖아. 그리고 거기가 이제 태평양이라는 걸 주목하세요. 그 태평양에서 정관예우로 1년에 18억인가 받았던 사람이 교환이 누구였죠? 형. 그게 거기잖아요. 구수로 버텼던 그 뚝심으로 그러다 검찰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총장도 하고 자기 윗기수보다 많이 올라갔다. 그랬었으면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도 좀 같이 커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이제 좀 팽이처럼 굳어 몰라.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 내려와 주는 것이 그러니까 버틸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권한테 엄청 부담되잖아요. 이게 차라리 정권한테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한테 엄청난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 검찰 개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갖고 미래통합당이나 조중동 등이 계속 공격을 해대고 대정부 질문하는데 법무부 장관 앞에 앉혀놓고 계속 공격을 해대고 이런 방식으로 국정에 부담을 주는 거라면 최소한 자기를 깜도 안 되는 걸 진짜로 미안하긴 한데 박근혜 탄핵 수사 좀 잘했다고 검찰총장으로 앉혀준 인사권자에 대한 A가 아닌 거지.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모든 거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본인이 측근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 얘기가 이미 멀리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본인의 욕심 때문에 누구 하나는 끝까지 죽인다라고 하는 무슨 진짜 개들이 물려고 할 때 그렇게 네, 맞습니다. 죽일 듯이 달겨드는 걸 하고 있다면 이제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는 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권력의 편의에 따라서 이놈저놈 집어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었던 검찰입니다. 지금은 끝났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민주정부 3기에서도 그런 검찰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은 그냥 내려올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1주년 기념으로 혼자 스르륵 내려왔다면 그것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1주기가 아니라 이제는요. 수갑 차고 구속되고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모든 권력의 법 집행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어느 한쪽 편을 들고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할 때는 끝이 안 좋다는 선례를 확실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이 양반 회고록에 들어갈 거는 나중에 뭔가 다 회개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공수처법 통과시켰고 그래도 내가 검찰 개혁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 만들어줬고 그래도 내가 정말 나가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장모도 다 처리하고 나왔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걸로 자기를 희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는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된다의 100만 표. 예. 이게요. 부동산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거기 위법한 것들도 있고 편법적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세청하고 검찰이 부동산 관련해서 불법적인 것들이 있다면 소위 말하면 발본색원하겠다 정도 메시지만 나와도 그럼요. 부동산 투기에 관련해서 불법적인 것들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게 이제 정권의 이제 이쪽에 하모니 같은 거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조 장관 수사만 하고 나머지는 아예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2000 화재 사고 때는 가가지고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아니 부동산 투기 수사를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그걸로 국면 전환해서 그런 거 잘 되면 앞으로 계속 보내려고 했던 건데 실패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기에는 시도를 해보는데 이미지 개선 실패해갖고 좌절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정말 그 7월 25일 취임 1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생각만 들어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윤석열 청문회 마지막을 달리고 있었던 그 장면들 떠오르죠. 진짜 엊그제 일 같잖아요. 예. 그때 그렇게 응원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다 저버리고 아마 역대 가장 나쁜 검찰총장으로 남지 않을까. 이건 내가 봤을 때 조국의 저주입니다. 윤석열이 앞으로 이 법조인으로서 뭔가 좋게 결말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들을 적절하게 쥐었다 폈다 하면서 이 정권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게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촛불 정부라고 하면 윤석열 정도의 위치에 그 검찰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의 어떤 생각은 뭐냐면 정말 적폐 수사하고 그렇지. 잘못됐던 어떤 민생 수사 같은 걸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끌어갔어야 되는데 조국의 피리 꽂히는 바람에 완전 이 사람 자체의 인생이 너는 망가졌다고 봐요. 아직까지도 윤석열은 내가 하는 말을 듣는 다음에 그거를 이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임명해주는 인사권자를 지지하는 세력, 우리 같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이 정말 검찰총장 잘했다, 존경할 만하다, 멋진 사나이였다 이런 느낌을 듣고 내려오는 것과 우리가 그 사람을 지지해서 검찰총장을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의 대선 후보 1위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쪽 한 면에만 꽂히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이라고 한 면에만 꽂히면 그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가장 검찰총장으로서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거죠. 안철수의 주가가 2012년에 굉장히 올라갔었습니다. 대선 후보로 됐었을 때 20% 30%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나왔는데 지금은 3% 차지하기 힘들죠. 8년 정도가 걸렸다고 한다면 윤석열에 대한 지금 14%의 지지도는 조금 지나고 나면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상황에 솔직하게 다들 좋게 행동하고 붙지만은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게 되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 나쁜 상황에 자기 쪽 이익 속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었던 윤석열은 끝이 좋을 수가 없는 시스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댓글 방금 빵 터진 거 하나 봤어요. 대선 구수. 돌아가시겠네. 가만히 있어. 아이고. 5 곱하기 9는요 45년 걸립니다. 아이고 참. 45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개헌돼가지고 4년 뭐 연임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자 어쨌건 속이 끓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지금 내가 흐르는 느낌은 그런 겁니다. 모태 민주주의자로서 윤석열은 금방 사라져요. 1년 진짜 너무 길었고요. 앞으로 1년을 버틴다고 할지라도 윤석열은 뇌리에서 금방 사라질 겁니다. 저는 벌써부터 다음 검찰총장을 걱정하고 있어요. 밀린 일이 이렇게 많은 검찰도 없을 거예요. 지금 그럼. 맡고 있는 수사들만 한다고 치게 되면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저는요 솔직히 이번 기회에 검찰도 좀 확 늘립시다. 그러게 한 4,000명 늘리자고. 그래야지 저 자식들이 저렇게 그냥 그 특권 의식에 뭐 사로잡혀갖고 저지랄을 못하지. 그리고 진짜 일 못하는 놈들은 빨리빨리 잘라버리고 예.
그리고 그 김남국 의원 그 법안대로 이상한 수사해가지고 막 피해자 나오고 그러면 그거 본인한테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받아내고 왜 국가가 다 물어줘? 곽상도가 가짜 유서 대필 만든 걸 왜 국가가 물어주냐고. 그래놓고 그 새끼는 그냥 계속 그걸로 그냥 승승장구하고 정관 예우 받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되고 뭐야 그게. 그런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책임지을 때 돈은 안 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재산 형성해갖고 돈 번 게 있긴 하지만 국가가 내준다라고 하게 되는 식으로라도 하게 되면 그 단계부터 거쳤으면 좋겠다. 부정축제하거나 온갖 이상한 방법으로 돈 같은 거 많거든요. 지금 국무위원 후보가 올라가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이나 이런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악을 끼친 사람들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좀 네. 탈탈 털었으면 좋겠어. 윤석열 씨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만두는 호기라고 봐요. 7말 8초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새로운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물러났다고 해도 그 이슈라는 것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윤석열이 설사 저쪽 사람들 생각처럼 검찰총장을 잘했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럼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복지, 통일, 노동 아무것도 기대되는 게 없는 사람이 사실상 무슨 거의 백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여지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씨는 금방 사라집니다. 어떤 날 극우 집회에 사회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광훈 목사 옆에 나란히 서 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또 뭐 변호사는 하겠지. 변호사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7말 8초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수와 동수의 날 다음 주부터는 최영일 평론가가 합류하는 진짜 성동 1 최영 네. 1 자, 그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런